이번에는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오늘 심층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시장이 휴장을 했어요. 우리가 네. 휴장할 때 약간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네. 시장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네, 뭐 저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매주 이렇게 보다가 네. 하루 정도 쉬면 또 생각을 한번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참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기회 속에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 봤더니 AI 관련한 얘기. 네, 뭐 요새 뭐 워낙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안 지겨. 아니에요. 아, 그렇지 왜냐면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그 네. EBS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 세 가지. 요게 이제 확실히 들면은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 해서 AI가 네.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AI 관련한 이 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정당화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네네. 저도 이제 뒤에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이고, 그쵸.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이제 모바일처럼, 모바일 이제 산업 붐처럼 이제 되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의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워낙 지금 시장이 AI에 완전 지금 쏠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봐요. 메가 트렌드를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이제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이폰 출시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변화가 됐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의 살만 변화한 게 아니라 뭐 산업 구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 트렌드가 아니었고 장기 트렌드로 쭉 지속이 됐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뭐 가장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 종목이 아무래도 애플이 아닐까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09년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0배 이상 네.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됐어요. 뭐 한 2021년도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약간 마케팅 용어로서 잠깐 나오고 약간 끝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이 돈을 벌지를 못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하는 로블록스도 고점 대비해서 현재 3분의 1 토막 지금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슈는 됐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단기적인 관심을 굉장히 뜨겁게 받긴 했고 네네. 사실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사용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언급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이 산업을 좀 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애플도 이번에 뭐 비전 프로도 나오기도 했고 했는데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서 네.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안 계실 많지 거예요. 않다. 네, 그게 이제 주가에 전부 다 이제 투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이제 모바일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을 봤을 때 과연 AI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AI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 산업의 뭔가 성장이 단기적으로 확 이슈몰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한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네. 뭐 지금 뭐 메타버스처럼 될지 아이폰처럼 될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유의미한 그런 좀 최근에 기사를 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쩌면 AI가 좀 더 이제 모바일 산업의 트렌드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기사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고객을 대상으로 챗 GPT를 붙여갖고 오피스 365를 팔고 있어요. 지금 이런 지금 빙을 붙여서 빙을 붙여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네. 챗 GPT를 붙여갖고 챗 GPT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 있는데 왜 챗 GPT를 붙여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빙은 검색이잖아요. 네네. 검색 엔진이고 챗 GPT는 그 지금 그 오픈 AI랑 이제 합쳐갖고 네네. 지금 제공하는 제 그러니까 AI 서비스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웹사이트에 웹사이트 빙에 들어가면은 네. 당연히 그 AI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굳이 붙여서 하는 게 그거를 왜 그런 오피스 건지. 365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구현이 아마 이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플레이션 뭐 구간에 뭐 가장 많이 올랐던 그 가장 많이 올랐던 자산군을 정리해주고 그거에 뭐 차트를 뭐 그려줘라고 하면 이제 오피스 뭐 엑셀에서 이제 그려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툴을 입력해 두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빙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네. 빙에서는 이제 검색과 관련된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피스 365에서는 뭐 이제 그 엑셀도 사실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엑셀을 가지고 엑셀 데이터를 갖고 뭐 PPT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제 PPT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죠. 네, 그런 기능들을 아직은 출시를 하지를 않았어요. 발표는 했지만 이거를 대중들한테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을 할 때 가격을 40%나 지금 올려갖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40%나요? 네. 현재 오피스 가격에 40% 정도 추가 요금을 내고 1년 동안 한번 테스트 트라이얼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유의미한 그 생산성 향상을 기업들이 확인하게 되면 아마 전체 기업들이 이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365뿐만 아니라 모든 본인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AI를 붙여갖고 가격을 30-40% 지금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네, 챗GPT 뭔지 알고요. 이제 챗GPT 뭔지 알고요. 아니, 저는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고 있는데, 당연히 이 빙의 검색 엔진 같은 게 채팅창처럼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챗GPT와 비슷하게 생성형 오픈 AI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네. 근데 그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챗GPT의 이제 그 기능들을 네. 이제 빙에도 붙이는 거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에도 붙이고 뭐 윈도우에도 붙이는데 각각 붙이는 그 서비스에 따라 갖고 네. 기능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다른 거죠. 그 서비스에 맞춤형 이제 AI 기능들이 네. 각각 탑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뭔가 하이 퀄리티의 생성형 AI 서비스는 유료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붙여서 판매를 하고 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냥 되게 간단한 그냥 그렇죠. 정리해주는 정도의 검색 엔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AI 관련해서 열풍이 불었던 기업들은 네. 계속해서 갖고 가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건지. 저는 좀 중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네.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적 당연히 나와요. 네, 실적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붐이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좀 포인트를 좀 봐야 될지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뭐 나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익과 멀티플의 이제 함수잖아요. 그래서 좀 예시를 좀 들어보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걸 제대로 못 보여줬습니다. 특히 네.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EPS는 못 보여주고 기대감만 높아졌기 때문에 멀티플만 단기에 급등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가 상승이. 닷컴버블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상승을 일부 기업만 보여주고 네. 많은 기업들은 나중에 보여줬어요. 예, 뷰는 맞았지만 시기가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거죠. 네. 대신에 멀티플은 또 단기에 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메타버스보다는 오래 갔지만 그래도 이것도 결국에는 끝을 보고 이제 처참하게 이제 깨졌죠.
모바일 같은 경우는 EPS도 계속 상승을 했고 멀티플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10년 이상 진행이 됐죠. 저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애플을 포함한 이제 많은 빅테크들이 사실 PE 그 레이시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중반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상승하고 막 하다가 이제 멀티플이 이제 20이 넘어가고 30이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멀티플 리레이팅이 이제 지속이 되고 EPS도 계속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제 쫙 올랐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면 현재로선 닷컴버블과 모바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일부 기업만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는 걸 보여주고 나머지 기업들은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생각보다 빨리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닷컴버블처럼 좀 가다가 한번 좀 급등하고 끝날지 아니면 정말 몇 년 동안 10년 이상 쭉 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켜보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지켜보는 거는 그다음 분기 실적으로 보면 되나요? 네, 아니면 실적이에요. 어떻게? 네,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제 실적이 바로 나오는 기업들도 엔비디아처럼 있고 네. 한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챗GPT를 많이 써보셨나 봐요. 저는 무료 버전밖에 사실 안 써봐가지고 그 유료 버전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유료 버전은 저희가 오피스 365에 붙여가지고 지금 쓰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의 600개 중에 한 100개 미국의 100개 기업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기업에서 지금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네, 아마 그 무료로 제공되는 네, 그 서비스만 지금 이용을 네.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실적이 바로 안 찍힐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맞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릴지는 뭐 모르죠. 확언을 할 수가 없죠. 네, 확언은 할 수도 없지만 저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EPS랑 멀티플 두 개로 나눠 갖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는 거 역시 두 측면으로 나눠 갖고 네. 저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PS와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이제 EPS는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EPS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주도주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업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다 아실 건데 이 기업들은 현재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에 AI 기능을 붙여갖고 가격을 바로 인상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혹은 뭐 엔비디아 AMD는 이제 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이제 바로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뭐 AI 서비스를 내놔 갖고 뭐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EPS 매출도 올라가고 EPS도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주도주들이 현재 지금 AI 상승 랠리를 좀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산업이 생각보다 이제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EPS뿐만 아니라 멀티플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그래도 관심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쭉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대부분 다 적자 기업입니다. 뭐 여기 있는 팔란티어 정도가 이제 분기 흑자 전환 정도 했는데 뭐 여기 맨 처음 있는 C3 AI 이건 티커가 AI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사실 테마주 한번 엮이면 최근에 네, 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고 네. 많이 올랐죠. 아마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이번에. 단기간에 네. 몇 퍼센트로? 뭐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0% 올랐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파보면 매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고 적자에다가 네, 좀 이상합니다. 막 매출채권 회전율도 막 너무 높고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멀티플이 상승하는 이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투자 잠깐 했다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산업 전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멀티플이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도 좀 포트에 좀 일부 좀 편입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당연히 메인입니다. 이게 뭐 한 100 중에서 한 70, 80을 차지한다고 하면 테마주들도 한 20%, 30% 정도 포트에 좀 비중을 좀 실어갖고 좀 가져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마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테마주가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맞아요. 될 것 같은데. 네네. 음, 이게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 뭐 맨 처음 말씀드린 뭐 CCAI 막 이런 종목들은 네. 좀 많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네, 많이 이거는 올라가기도 하고 예, 변동성도 크고.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워낙 이제 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네. 언제 빠져도 할 말 없는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만약에 AI 관련돼 가지고 분위기가 약간 좋은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뭐 팔란티어라든지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흑전도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얘네들의 얘네들이 지금 창출하고 있는 이제 성장성 이런 것보다 기대감이 지금 더 높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런 기업들 그래도 실체가 있고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AI 붐이 불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주도주들보다는 아마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아마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적자를 보더라도 지금 사업적인 구조 측면에서 조금 더 탄탄한 기업들에 좀 접근하는 게 그래도 위험을 좀 분산시키거나 좀 위험을 좀 그나마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이제 AI 챗 GPT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탑재된 그 서비스로 소알린 공이 많은 분들이 이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장을 제공했어요. 네. 제가 약간 어리버리한 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냥 뭐 우리가 바드 네. 그리고 뭐 빙의 이 기술 다 그냥 오픈 AI나 뭐 다양한 그런 뭐라고 하죠 이거를 AI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네. 뭔가 서비스가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맨 처음 사용했었던 시장에 뭔가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게 이제 챗 GPT인 거고 네네. 챗 GPT도 보면은 이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고 이게 계속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탑재된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서. 그 오픈 AI사가 어쨌든 그 네. 챗GPT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3.0, 3.5, 4.0 이제 네네. 넘어갔는데 이거를 검색 엔진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고 그걸 조금 그 변형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 툴처럼? 툴처럼 오피스에도 붙이고 아. 그거를 이제 좀 변형해가지고 자. 윈도우에도 붙이고 아. 여러 가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붙이는 겁니다. 네, 보니까 최근에 챗GPT를 벤츠 차량에도 붙였다라고 네. 합니다. 이제 네. 이해했어요. 그게 약간 이제 그런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여러 곳에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조금 느려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저는 문과거든요. AI 막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헷갈리는데 결국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된 기업들도 있고 지금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AI 붐을 타고 이미 실적이 찍히고 앞으로 찍힐 것 같은 기업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대감을 과거에 있었던 사례로 봤을 때는 모바일 정도로의 혁신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크 버블과 네. 지금 모바일 지금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 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담보가 돼야 모바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매출과 이익이 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산업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아마 확인은 안 되겠지만 네. 분위기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업도 AI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이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어. 저 기업도 벌고 있고 이 기업은 완전히 새로운 AI 관련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 생각지도 못했던 대박이 나고 네. 이런 이제 파급 효과들이 이제 막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그 모바일 때. 그 느낌을 아마 잊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 탑재되는 뭔가 다양한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차에도 지금 탑재되고 있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에 네네. 탑재되고 있고 다양하게 뭔가 활용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권동 부장님은 사실 단기 투자도 같이 병행하시고 네. 큰 기업도 사시고 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앞서 확인했었던 테마로 형성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좀 공략을 한번 해보셨었나요?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아니요 뭐 이슈 컴플레인. 전부 다 투자를 했고요. 네네. 네, 전부 다 투자를 뭐 이미 예전에 다 했고 네. 그리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를 했고 자세히 좀 투자했다라면 이미 이제 정리를 네. 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럼 계속 지켜는 보고 계세요? 이런 테마주들? 네, 저는 뭐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언제 사실 조정을 받아도 네. 할 말은 없어요. 어. 예, 왜냐면 정말 많이 올랐고 과열됐다고 막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특히나 어제 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뉴스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약간 화해하는 제스처를 지금 취했거든요. 아이, 그또 이거 막 밖에서만 화해하는 제스처하고. 아, 그렇죠. 장기적으로 당연히. 화해하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대선을 위한 어. 좀 준비 돌입 네, 모드가 네.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AI밖에 안 보이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마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미국 관련된 미국 종목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에스티로더, 뭐 스타벅스, 뭐 나이키, 뭐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올랐거든요. 네. 저도 오르면서 아 이거 왜 오르지? 왜 오르지? 아 중국 때문에 오르나 했는데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지금 되게 좋은 상황에 맞이를 했고 이렇게 되면 오늘 장 열렸을 때 AI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오고 그리고 아마 딴 쪽으로 네. 중국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뭐 좀 약간 시계를 좀 넓혀서 뭐냐 뭐 3개월, 6개월 뒤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그때 잡을 수 없는 가격까지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그런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아예 더 많이 올라서 계속 올라서 너 왜 계속 오르는데 나 지금 투자해야 되는데 조정받으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이젠 못하겠다 라고 하는 수준까지 혹시 올라버리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 2차 전지처럼. 그 예전에 저희가 전기차 처음에 테슬라의 주가의 급등세가 막 나왔던 2019년 이후에 네네. 보면은 그때는 정말 테슬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자율주행, 뭐 우주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테슬라 생태계에 대한 공부들을 정말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막 붐이 일었고. 근데 요게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AI 관련한 다양한 그 생태계들에 대한 우리가 스터디를 더 깊게 나누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투자에 뭔가 큰 지평을 열 만한 지금 이미 열리고 있지만 네네. 아직은 끝난 것 같지 않은 음. 그런 생각이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막 돌입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개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태계가 커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챗GPT가 이 생태계가 커지는 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시작, 그냥 촉발 정도만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이제 바톤을 딱 터치 받아갖고 다른 기업들이 이 생태계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막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아직까지는 공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런 쪽으로 개발해야겠다, 저런 쪽으로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챗GPT도 붙이고 네. 다른 AI 뭐 기능들도 붙여갖고 뭔가를 지금 출시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이제 하반기에도 이러한 AI를 업고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네. 시장에서 보면은 되게 좀 반신반의한가 봐요. 좀 맞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쪽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갖고 네. 왔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제일 궁금한데 1928년부터 2003년까지면 거의 100년 정도 됐으니까 네. 꽤 긴 기간인데 상반기 때 많이 이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하반기에는 어땠을까라는 통계를 갖고 왔어요.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오르지만 않았다면 한 15% 내외 정도로만 올랐으면 하반기에는 웬만하면 다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다의 기준이 지금 보니까 1943년도에 22%가 있거든요. 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20% 넘게 올랐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6월 15일 기준으로 네. 15.3% 올랐습니다. 오늘 저점 기준이 아니고 올해 네, 올해. 기준으로 네네네. 올해 초 기준으로는 15%고 저는 이제 불마켓 진입하는 지난 저점 대비해서 20% 맞습니다. 넘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통계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뭐 사실 통계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봤을 때 1933년이나 75년 막 30%, 50%막 이렇게 올랐을 때는 아마 급등을 한 다음에 아마 약간 과열을 약간 시키는 구간이 됐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AI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막 급등해서 오른 게 아니고 네.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다가 5월 달에 이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기에도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 올라가게 된다면 이 주도 테마는 뭐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AI가 또 다시 계속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테마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우주가 붙을지 뭐 중국이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새로운 테마인 거고 이제 기존 테마인 AI는 뭐 계속 아마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테마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온기가 다른 데에도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적자를 봐도 네. 네, 적자 본 기업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쵸. 막 10배씩 오르고 막 이랬는데 그런 종목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거고 나는 그걸 좀 잡아봐야겠다라고 네. 하면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조금씩 갖게 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뭐 시작되는 거라고 네. 보십니까? 생각이 요새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뭔가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검증하시죠. 이거 갈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갈 것 같은데 맞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검증하셨어요? 스스로 보셨을 때. 스스로 봤을 때요. 네. 스스로 봤을 때 뭐 50% 이상은 50% 이상은? 검증을 아. 뭐 스스로는 네네. 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이건 이제 1957년부터 봤을 때 꽤 오랫동안 봤을 때 한 번 상승장이 시작되면 좀 갑니다.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하다가 꽤 오랫동안 상승이 시작되면 이제 10년, 뭐 10년 이상도 가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뭐 역사적으로 이제 레코드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됐고 요번 대세 상승장의 메인 테마, 메가 트렌드가 또 AI예요. 그러면 이 AI가 계속 가려면 계속 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계속 가면 아마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메인은 결국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나오는지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나오려면 네. 이 AI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임팩트를 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잠깐 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뭐 빠질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게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단기에 끝날 가능성보다 단기에 안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데 네.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알겠습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얘기하는 게 신이 네. 아닌 이상 이거 맞출 수는 없고 그 산업이 확실하게 개혁가 되고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 보이긴 하는데 네네.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 권동호 부장님 워낙에 또 투자 트레이딩도 잘하시고 하셔서 앞으로도 또 다양한 그 검증된 자료들이 더 나오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메리츠 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 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